코드를 해놓고 지금 2022년 상시 2회 컴퓨터 활용 능력 2급 필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중 매크로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서로 다른 매크로에 동일한 이름을 부여할 수 없습니다. 매크로 반복적인 작업을 자동화하여 복잡한 작업을 단순한 명령으로 실행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밑줄 그으시고 이게 정의예요. 매크로의 정의. 매크로 기록 시 보통 사용자의 마우스 동작은 기록되지만 키보드 작업은 기록되지 않는다. 아니고요. 마우스 동작뿐만 아니라 키보드 동작도 모두 다 기록이 됩니다. 다 그대로 녹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위치 이렇게 움직이는 위치까지 다 되기 때문에 잘 하셔야 됩니다. 현재 셀을 기준으로 매크로가 실행대로 하려면 현재 셀을 기준으로 상대 참조의 기록을 설정한 후 매크로를 기록하는데 기본적으로는 상대 참조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32번에 이거 나누는 거 이거 뭐죠? 텍스트 나누기입니다. 이거 넘어가도 되겠죠? 텍스트 나누기입니다. 아셔야 될 내용입니다. 자, 요거는 여러분 보세요. 합계가 90보다 크고 96보다 작은 거. 어떤 거가 있을까요? 요거죠? 그 다음에 요거는 아니죠? 그 다음에 요거죠? 97은 아니죠? 9건이네. 그런데 그리고 이거나 70보다 작은 거죠? 70보다 작은 건 뭐예요? 65죠? 그럼 몇 건이에요? 네, 2번이 되겠네요. 오케이? 별로 안 어렵죠? 이번 거는 어렵지가 않네요. 내가 보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많이 해봐서 그런 건가? 34쪽 보겠습니다. 페이지 나누기 기능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페이지 나누기를 잠깐 34페이지 한번 볼까요? 페이지 나누기를 만일 했다. 보면은 페이지 나누기 미리 보기 상태가 이거거든요. 내가 여기 아래쪽에 여기를 클릭하는 거예요. 이게. 그럼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 상태에 입력이 될까요? 안 될까요? 입력이 되죠. 그러니까 그건 입력이 되는 겁니다. 이게 기본 보기고요. 이렇게 해두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페이지 나누기 상태에서 입력이 된다. 그 다음에 페이지 구분선을 마우스 드래그 하여서 그러니까 이게 틀린 거죠? 편집할 수 있는데, 그쵸? 나머지 거는 여러분 읽어보시면 되겠죠? 페이지 구분선을 마우스를 드래그하여 구분선의 위치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거 한번 해봤죠, 선생님이, 그쵸? 수동으로 삽입된 페이지 나누기는 여러분 수동 밑줄 긋고 여러분이 한 건 실선으로 표시돼요. 자동 그러면 뭐야? 파선으로 표시돼요. 이것도 해봤죠? 기억나요? 여러분 여기서 내가 페이지 나누기를 임의로 이렇게 해서 나누기를 삽입을 하잖아. 그럼 여기 페이지 나누기 미리 보기를 가면 이게 지금 들어가 있는 거야. 근데 이 선을 움직일 수도 있는 거야. 그치? 그런데 자동으로 나눠지는 건 점선으로 나와. 이런 선이 아니라. 알겠죠? 그래서 예를 들면 페이지 나누기를 제거하고 원래대로 이렇게 다 제거를 하잖아요. 여기는 지금 안 넘어가서 보이는데 넘어가서 보이면 이거는 자동 나눔이에요. 이거. 내가 나눈 게 아니야. 그럴 때는 점선으로 나온다는 거. 선생님 설명 이해가 됐죠? 그 다음에 인쇄할 데이터가 많아 한 페이지가 넘어가면 자동으로 페이지 구분선이 삽입이 됩니다. 그렇죠? 당연히 그렇게 되겠죠? 35번. 35번의 정답은 뭐죠?
4번이죠. 한글 모음이 아니라 뭐죠? 다음이죠. 그리고 이거는 그냥 뭐 되게 쉽네요. 36번. 36번 아래쪽에 있네. 다음 중 데이터 통합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데이터 통합은 위치를 기준으로 통합할 수도 있고 영역의 이름을 정해야 통합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원본 데이터 연결은 이거 많이 나왔던 건데 통합할 데이터가 있는 워크시트와 통합 결과가 작성될 워크시트가 같은 통합 문서에 있는 경우에만 이게 정답이라고 그랬지, 그렇지? 그렇지 않죠. 맞습니까? 다른 통합 문서에 있을 때도 적용할 수 있는 거죠. 이게 만 그런 거면 그게 정답이에요 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원본 데이터 레이블과 일치하지 않는 레이블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 행위 만들어진다. 그래서 내가 영어 교육과로 내가 설명했었어요. 그쵸? 이것도. 그쵸? 여러 시트가 있는 데이터나 통합 문서에 입력되어 있는 데이터를 통합할 수 있다. 맞죠? 그러니까 선생님이 지금 수업을 하다 보니까 계속 반복이 되네요. 그쵸? 그러니까 조금 여러분이 나아지고 있죠. 그쵸? 그래? 자, 정렬에 대한 것입니다. 정렬 여기 찍 긋고 64개, 64개. 몇 개까지 할 수 있다? 64개. 자, 글꼴색을 기준으로 정렬할 수 있다, 없다? 있어요. 이거 해봤나, 안 해봤나? 정렬해서 글꼴색으로 정렬하는 거. 안 해봤나? 예를 들면, 내가 이거를 글꼴색을 빨강으로 했어요. 글꼴색을 빨강으로 했어요. 이렇게 해놓고 만약 정렬을 한다 그러면은 데이터에 가서 우리가 정렬 이렇게 놓는데, 그쵸? 기준을 이름으로. 그런데 여기 오름차순을 하는데 여기서 글꼴색으로 할 수 있다 이거야. 글꼴색으로. 그럼 글꼴색 빨간색 위로 올라가잖아. 글꼴색으로 할 수 있다 없다? 눈으로 봤으니까 할 수 있다는 거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2번이 정답이에요. 오케이? 정렬 대상 범위가 된 셀이 포함되어 있어도 정렬 대상 범위에 병합된 셀이 있으면 정렬이 된다 안 된다? 이것도 해봐야 되겠네. 멍 때린 거 보니까. 만약 이렇게 합쳤어요. 합쳤어.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했어. 그래서 뭐 평균. 합친 셀이 있어요. 어?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이 아래까지 합친 것까지 하면 정렬이 될까 안 될까 이걸 물어보는 거란 말이야. 정렬이 될까 안 될까 보면 이름으로 값으로 이렇게 해서 정렬이 돼야 안 돼요. 병합하라는 크기가 모두 동일해야 된다. 이게 크기가 이거는 두 칸인데 여기는 한 칸이잖아. 안 된다 그 얘기야. 오케이? 병합한 거 있으면 안 된다. 이제 이해가 됐죠? 숨겨진 행은 정렬 결과에 포함되나 숨겨진 열은 정렬 결과에 포함되지 않는다. 여러분 숨겨진 행이나 열은 데이터 정렬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여기 밑줄 여기 줄 치세요. 알겠죠? 숨겨진 거는 보이지가 않는데 어떻게 정렬이 되겠어요? 오케이? 자, 38쪽을 봅니다. 38번의 정답은 이거 나왔던 거죠. 숫자 셀로도 검색하는 거 해봤지? 숫자 셀도 검색이 된다 안 된다? 된다. 와일드 카드 내가 두 가지 설명했는데 물음표는 한 글자 어? 물음표는 뭐라고? 한 글자. 와일드카드 두 가지 있어. 물음표는 한 글자. 별표는 문자 열이야. 그치? 그 다음에 범위는요. 시트하고 현재 통합 문서의 모든 것을 통합 문서 중에서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알아두시고요. 이건 많이 나오는 겁니다. 모두 찾기에서 검색 조건에 맞는 항목을 나열해야 한다. 38번. 39번. 39번은 조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39번은 여러분이 안 해봤던 거라서 볼게요.
근데 좀 나아지고 있죠? 음. 여기 보면은 30, 머리글 바닥글을 제가 볼게요. 그 페이지 레이아웃에 여기를 한번 클릭해봐요. 그럼 머리글 바닥글 있죠? 머리글은 위쪽에 나오는 거고 바닥글은 아래쪽에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얘를 짝수하고 홀수하고 다르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책에 보면 짝수 페이지는 머리글이 뭐고 바닥글이 뭐고 홀수 페이지는 바닥글이 다른 경우가 있어요. 따로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하고 만일 이렇게 하고 만일 바닥글 편집을 누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어떻게 되냐면 홀수 페이지 바닥글은 어떻고 짝수 페이지 바닥글은 어떻고가 나와요. 따로따로 이렇게 줄 수가 있어. 알겠지? 그런데 첫 페이지는 보통 또 다르잖아. 책에 보면 첫 페이지는 거기 페이지 번호 같은 거 안 들어가잖아. 그치? 첫 페이지도 다르게 할 수 있어. 알겠지? 그리고 바닥글 하면 이거 세 가지가 나와. 첫 페이지 바닥글, 홀수 페이지 바닥글, 짝수 페이지 바닥글 이렇게 나오는 거야. 알겠죠? 그 다음에 머리글 바닥글에서 문서에 맞게 배율 조정이라는 거, 이거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데, 이 문서에 맞게 배율 조정은요, 이게 전체 시트에서의 뭐가 아니고, 데이터하고 뭐가 아니고, 이 머리글 바닥글이 문서에 맞게 어떻게 배율 조정되겠느냐,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걸 착각하면 안 돼. 알겠지? 그걸 알아두시고 여러분이 문제를 보겠습니다. 홀수 페이지 머리글 및 바닥글의 짝수 페이지와 다르게 지정하려면 짝수와 홀수 페이지를 다르게 지정을 선택한다. 맞죠? 첫 번째 페이지에서 머리글과 바닥글을 표시하지 않으려면 첫 번째 페이지를 다르게 지정한 후에 머리글, 바닥글 편집에서 첫 페이지 머리글과 첫 페이지 바닥글 아무것도 설정하지 않는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첫 번째 페이지에는 아무것도 안 하려고 그러면 첫 페이지에 다르게 지정을 하고 여기다가 아무것도 안 넣으면 된다 이거야. 그리고 여기다가 페이지 번호 같은 거 넣고 여기다가 페이지 번호 같은 거 넣고 그러면 다 페이지 번호 나오죠. 근데 여기는 안 나오게 할 수 있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아무것도 안 넣으면 된다. 맞죠? 자, 인쇄될 워크시트를 워크시트의 실제 크기의 백분율에 따라 확대 축소하려면 문서에 맞게 배율 조정을 선택한다. 이거는 그게 아니고 여기 줄 치세요. 인쇄될 워크시트가 아닌 뭐? 머리글 바닥글의 내용을 워크시트의 실제 크기의 백분율에 따라 확대 축소할 때 문서에 맞게 배율 조정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인쇄될 워크시트를 워크시트의 실제 크기의 백분율에 따라 하는 거는 다른 데 있어. 어디냐? 페이지. 페이지가 보면은 여기 확대 축소 비율 있죠. 요게 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머리글 바닥글에 있는 게 아니에요. 머리글 바닥글은 머리글 바닥글이 어느 정도 크기로 나올 거냐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른 문제예요. 이거 시험 문제 많이 나옵니다. 정답은 몇 번이에요? 3번입니다. 40번에 봅니다. 40번. 자, 40번에 여기 보면 요 카운트 if가 나오고 있죠? 카운트 if는 공식을 알아둬야 돼. 범조. 뭐라고요? 범위를 조사한다. 범조. 이렇게 기억하세요. 범조. 범조. 나머지 것도 공식을 여러분 알아두면 따라합니다. 카운트 if. 범조. 그다음 sum if. 범조합. 범조합이 뭐냐면 범은 범위, 조건의 범위, 조는 조건, 합은 합할 범위. 이렇게 돼요. 에버리지 if는 범조평이에요. 범은 조건의 범위, 조는 조건, 평은 평균할 범위. 이렇게 여러분 알아두시면 범조, 범조합, 범조평. 여기까지 해보겠습니다. 시작. 범조, 범조합, 범조평. 그런데 조건이 여러 개 있을 때는 sum ifs라는 함수를 써요. sum ifs. 여러분 2학년 때 혹시 sum ifs 해봤나? sum ifs는 공식이 뭐냐면 합, 범조, 범조예요. 합할 범위가 먼저 나와요. average ifs의 공식은요. 평, 범조, 범조 이렇게 돼요. 평균할 범위가 먼저 나와요. 자, 공식 다 외워보겠습니다. 카운트 if는 뭐라고요? 범조. sum if, 범조합. average if, 범조평. sum ifs, 합, 범조, 범조. average ifs, 평, 범조, 범조. 거기까지 여러분 알아두시고 자, 문제를 보겠습니다.
카운티프는 범조라 그랬죠. 범조. 범조니까 범위가 먼저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아니야. 정답이 우선은 2번도 정답이 될 수가 없고, 어? 4번도 정답이 될 수 없어. 1번 아니면 3번이야. 그런데 1번 아니면 3번인데 여러분 보면 먼저 보면은 이거 들어가야 되죠. 이거 들어가야 되죠. 그죠? 크거나 같다. 크거나 같다인데 이 에버리지를 그대로 여기다가 요처럼 이렇게 써주잖아요. 이게 문자로 인식해요. 그렇죠? 그래서 얘가 사실 어떤 값이 들어와야 된단 말이야. 어떤 값이 들어올 수가 없어. 문자가 들어오는 거야.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이 에버리지 값이라고 하는 것의 이상. 이거는 어떤 값이잖아요. 그러니까는 값이기 때문에 여기 쌍따옴표 요거를 해놓고 그다음에 값을 넣어주게 분할을 시켜줘요. 이걸 변수라 해요. 변수. 알겠죠? 변수값으로 지정을 해줘요. 선생님 말이 이해가 되나? 에버리지가 아니라 에버리지를 한 그 결과값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된다. 오케이? 이해했어? 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이번에는 3회 1과목에 1번부터 20번까지 풀어봅니다. 1번부터 20번까지. 마지막까지 여러분 빠지지 않고 쭉 나오면은 선생님이 다 풀어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8회분 정도. 보니까 푸는 속도가. 네. 지금? 오고. 그래요. 내일 빠지지 말고. 너도? 아니지. 응? 오늘 3회 지금 엑셀 10번까지는 풀어야 될 것 같은데. 어. 네, 이제 지금 보면은 자꾸 반복되는 문제가 나오고 있어요.
다 풀었나? 못 풀었어? 수비에도 풀고 있나? 다 풀었어? 맞춰보세요. 답, 밑에 답이 있으니까 답하고 맞춰보세요. 자,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1번은 나왔던 문제입니다. 그쵸? 1번 했던 문제예요. 여기 작업 표시줄은 이쪽에 있는 거죠. 그쵸? 이 작업 표시줄에 여기 보면 계단식 창배열 있고, 창가로 정렬복이 있고, 창세로 보기, 뭐, 여러 가지가 다 있어요. 그쵸? 그 다음에 모든 작업 표시줄, 잠금도 있어요. 그쵸? 근데 없는 게 아이콘 자동 정렬이죠. 아이콘 자동 정렬은 어디냐면, 바탕화면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여기에서 정렬 기준 여기에 나오는 보기에 요거와 정렬 기준에 나오는 거예요. 어? 이걸로 보기 정렬 기준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거는 바탕화면에 나오는 거니까 4번은 작업 표시라고 상관이 없는 겁니다. 넘어가 되겠죠? 자, 그다음에 2번. 다음 중 윈도우 10 폴더 옵션에서 설정할 수 있는 작업에 해당하는 것은 해당되지 않는 것은 숨긴 파일 및 이거는 뭐냐면요. 탐색기를 여러분 열어보시면 되는데 탐색기에 파일의 옵션 이게 폴더 옵션이에요. 잠깐 보여드릴게요. 폴더 옵션에 보면은 한 번에 클릭해서 열 건지 두 번에 클릭해서 열 건지가 있죠? 그럼 봐봐. 있어 없어? 폴더 옵션 여러분 같이 한번 들어가 볼까? 탐색기 한번 들어가 봐. 탐색기 들어가서 파일에서 옵션에 가봐. 폴더 옵션 보이죠? 이거에 대한 설명인 거야. 오케이? 음. 됐죠? 한 번에 클릭해서 열기하고 두 번에 클릭해서 열기가 있죠? 그다음에 보기가 보면요. 보기에 쭉 많이 나온 게 여기 숨긴 파일 폴더를 표시할 건지 표시하지 않을 건지. 숨기면 지금 표시 안 함으로 돼 있어요. 근데 숨긴 파일 폴더 표시를 누르면요. 숨겨도 보여요. 보이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동생들이 막 숨겨놓은 파일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볼 수 있어요. 그렇죠? 오케이? 음, 그런 것도 있고요. 여기 알려진 파일 형식의 확장자 숨기기라고 돼 있죠? 어? 그럼 여기는 XLSX가 나오잖아. 어떤 컴퓨터는 이 확장자가 안 나오거든요.
왜 안 나오냐면 여기서 숨기기를 해놨기 때문에. 그럼 없어지죠. 지금. 확장자. 오케이? 뭐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럼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정답은 3번인데요. 이 숨긴 파일 및 폴더의 숨긴 속성을요, 일괄 해제할 수 있다. 이거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여기 폴더 옵션에서 하는 게 아니라, 일일이 다 들어가서 파일에 들어가가지고 얘를 하나씩 숨김 해제를 해줘야 돼요. 오케이? 여기서 속성에 들어가서 폴더 속성이 아니라 여기서 숨김을 해줘야죠. 하나씩 들어가서. 일괄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오케이? 나머지 거 여러분 한 번 클릭해서 할 건지 두 번 클릭해서 할 건지 할 수도 있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검색에서요. 여기 폴더 옵션을 검색해서 이걸 체크를 하면요. 여기 있는 내용까지 해서 색인해서 검색할 수가 있는데 속도가 엄청 오래 걸려요. 가급적이면 권장하지 않는데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색인된 위치에서 파일 이름뿐만 아니라 내용도 검색할 수 있도록 설정할 수 있는 게 있다. 여기 이렇게 있습니다. 느려져요. 근데 검색 속도가. 정답은 몇 번입니까? 3번. 넘어가 되겠죠? 오케이? 약간 커밀이 새로운 형태가 있네요. 자, 3번. 3번은 여러분이 알 수 있어야 되는데 여기 만약 Alt 키 누르고 드래그 하잖아요. 얘는 바로가기 키예요. 바로가기 아이콘이 만들어져요. 바로가기 키가 아니라 바로가기 아이콘. 얘가 해볼게요. 자, Alt 키 누르고 당겨 보면 바탕화면에 바로가기, 복사본 바로가기가 생깁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Alt 키 누르면, Alt 키. 바로가기 연결이 만들어져요. 오케이? 컨트롤 키 누르면은 복사가 생기고요. 자, 이거랑 이거랑 잘 봐봐. 컨트롤 키 누르면 이거 복사본이 생겨요. 자, 이거랑 이거랑은 달라요. 이거는 원본 파일 하나 더 만들어진 거예요. 얘는 링크만 갖고 있어요. 얘 확장자가 LNK 파일이에요. 알았죠? 그 다음에 여러분 한번 보겠습니다. USB 있는 거를 여러분 이렇게 드래그 하잖아. 복사가 돼요? 이동이 돼요? 그러니까 다른 드라이브나 USB나 있는 거를 드래그 하면 복사가 돼요? 이동이 돼요? 복사가 돼야 될 것 같아? 이동이 돼야 될 것 같아? 여러분 느낌에. 그럼 중요한 USB 파일이 있다. USB 파일 갖다가 이렇게 마우스를 딱 드래그해서 컴퓨터에 갖다 놨어. 복사가 돼야 돼? 이동이 돼야 돼? 네? 복사가 돼야죠. 이동이 되면 여러분 게 없어지잖아. 그래서 다른 드라이브 있는 거는요, 복사가 되는 거예요. 근데 같은 드라이브 내에서 다른 폴더에 이렇게 하는 거는 이동이 돼요. 드래그 하면. 알겠죠? 그러면 복사를 하는 단축키는, 그러니까 이동이 되는데 복사가 되게 하려고 그러면 컨트롤 키를 눌러요. 그렇게 눌러주면 되고, 복사가 되려고 그러는데 이동이 되게 하려면 Shift 키를 눌러요. 그걸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됩니다. 여기 줄 치세요. 여러분 같은 드라이브인 경우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로 복사할 위치로 끌어놓는다. 컨트롤 키. 알겠죠? 원래 같은 드라이브는 어떻게 된다? 같은 드라이브는 원래 어떻게 된다? 기본이 뭐다? 기본이 이동이에요. 같은 드라이브는. 근데 이동인데 컨트롤 키 누르면 어떻게 된다? 복사가 된다. 여러분 다른 드라이브일 경우에는 마우스로 끌어놓으면 어떻게 된다? 복사가 된다. 다른 드라이브 USB 같은 거. 그런데 여러분 이 반칙해도 컨트롤 C, 컨트롤 V예요. 복사가. 이동은요 컨트롤 X, 컨트롤 V예요. 근데 이동할 때 잠깐 보겠습니다. 같은 드라이브일 경우에 마우스를 이렇게 드래그 하면요 이동이 됩니다.
다른 드라이브 경우에는 기본이 뭐예요? 기본이 복사예요. 복사인데 만일 이동시키려고 하면 무슨 키를 누른다? Shift 키를 누른다. 선생님 말 이해가 되나? 이거 잘 정리해야 돼. 시험에서 되게 많이 나와. 오케이? 이번에 정리를 해야 돼. 마지막 정리. 이거 정리 다시 해줘. 자, 내가 물어봅니다. 같은 드라이브야. 같은 드라이브로 마우스를 들어가면 이동이 된다, 복사가 된다. 이동이 돼요. 이동이. 어? 근데 같은 드라이브인데 이동이 안 되고 복사가 되려고 그러면 무슨 키를 누른다? 컨트롤 키를 누른다. 다른 드라이브, 여러분 USB 같은 다른 드라이브, C나 D나 이런 다른 드라이브에 있는 거가 마우스를 드래그 되면 여러분 USB를 딱 꼽았어. 바탕화면에 딱 갖다 놨어. 여러분 USB에 남아 있어야 돼, 안 남아 있어야 돼? 남아 있어야 되지. 그러니까 그때는 기본이 뭐야? 복사가 되는 거야. 그런데 굳이 이동을 시키려고 하면 무슨 키를 쓴다? Shift 키를 씁니다. 할 말 이해가 돼요? 이렇게 알아주시면 되죠. 자, 4번. 4번은 했던 거예요. 정답은 몇 번이에요? 4번입니다. 나왔던 문제예요. 자, 5번은 안 나왔지만 여러분 알아두셔야 됩니다. 여기 다 정리를 하세요. 자, 여러분 킬로바이트 있죠? 비트, 리블은 여러분 4비트요. 4비트. 마지막 정리. 바이트.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여기 필드 뭐 이렇게 나오기도 하지만 원리적으로는 그래서 킬로바이트, 예? 그다음에 메가바이트, 그다음에 뭐야? 기가바이트, 그다음에 뭐야? 테라바이트, 그다음에 뭐야? 페타바이트, 여기 있네요. 그렇죠? 그다음에 아울러서 이런 것도 레지스터가 제일 빠르고 캐시, 여기까지는 여러분 알아두셔야 됩니다. 처리 속도 1초 이거 여러분한테 맡깁니다. 내가 공부하는 거 아니니까 여러분이 외우셔야 돼요. 오케이? 갈게요. 공부해야 돼. 언제? 오늘. 언제? 오늘. 수업 끝나고 바로. 6번. 6번의 정답은 뭘까요? 옳은 것은 1번입니다. 알아두셔야 되고, 주기억장치에 저장된 정보에 접근할 때 주소 대신, 이거 뭐야? 많이 나왔는데. 이거를 연관 메모리, 연상 메모리. 그다음에 고주기억장치에 주기억장치 일부를 저장하는 걸 뭐라 그러죠? 왜 이게? 어? 그렇죠. 가상기억. 가상 메모리 또는 가상기억장치. EEP롬의 일종으로 전력 소비가 적고 전송 속도가 빠른 비휘발성 메모리가 뭐라 그래요? 플래시 메모리. 이거 선생님 여러 번 했던 거예요? 응? 넘어갈까 이제? 좀 나고 있습니다. 7번. 7번은 했던 내용이 아닌데 그럼 봐봐. 롬에 하드웨어를 제어하며 하드웨어 상상을 위해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마이크로 프로그래밍 집합을 의미하는 것을 이건 뭐냐면 여러분 하드웨어가 있죠. 그다음에 소프트웨어가 있죠. 이 사이에
롬에 딱 고정된 하드웨어적인 성격의 소프트웨어를 뭐라 하냐면 펌웨어라고 해요. 이게 고정된 웨어예요. 그래서 보통 롬에 있는 것을 펌웨어라고 그래요. 이거는 잘 고치지를 못하게 그렇게 해서 보통 뭐 롬에 부팅 과정이 들어있는 곳이 어디냐면 롬바이오스거든요. 롬바이오스. 그러면 컴퓨터 키면 딱 부팅이 되는 어떤 정보들 있잖아요. 이게 롬바이오스인데 이렇게 들어있는 롬바이오스를 펌웨어라고 그래요. 주로 이제 반영구적으로 저장되면서 하드웨어를 제어하는 거예요. 이거 맞힌 사람. 이거 맞췄어? 어떻게 맞췄지? 이제 했었나? 찍었나? 하려고 세우고 나가는데 믿으려고. 그래서 그냥 찍었구나. 아닌 것 같아. 잘 찍었네. 자, 그 다음에 8번. 8번도 이제 안 나왔던 건데 채널이에요, 채널. 여러분 보통 있잖아요. CPU가 되게 바쁘거든요. 그래서 입출력 장치, 뭐 프린터라든지 마우스라든지 이런 입출력 장치를 갖다가 할 수 있는 권한을 넘겨서 걔가 관리하도록 하고 그게 프린터 작업이나 이게 끝나면 다시 CPU에게 끝났다고 통보해주는 형태로 쓰는데 이걸 채널이라고 합니다. 채널에 대한 설명. 주변 장치에 대한 제어 권한을 CPU로부터 우선 CPU로부터 넘겨받아야 돼요. CPU가 주인이에요. 넘겨받아서 CPU 대신에 입출력 장치를 관리해 줍니다. 입출력 작업이 끝나면 CPU에게 인터럽트 신호를 보내는 게 맞아요. 그런데 3번은 뭐예요? 응? 캐시 메모리예요. 그러니까 전혀 관계 없는 거예요. 채널에는 셀렉터, 멀티플렉서, 블록 멀티플렉서 등이 있다. 하드디스크 용량이 부족할 경우에 해결하는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은 1번인데요. USB는 하드디스크가 아니에요. 우선. USB 파일을 왜 정리를 합니까? 하드디스크 용량이 부족한데. 나머지는 하드디스크 정리 방법이죠. 수유통 파일 정리, 디스크 정리 수행, 그 다음 윈도우 기능 제거하는 거. 이거는 맞췄겠지. 틀렸나? 이거 틀리면 안 되는데. 그치? 자, 넘어갑니다. 자, 10번. 다음 중 데이터가 발생되는 즉시 처리가 돼요. 결과를 바로 확인할 수 있는 느낌이 뭐 같아? 바로 처리가 되는 거. 1번 실시간 처리. 일괄 처리는 뭐냐면 한꺼번에 모아서 처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바로 처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즉시 처리. 이거는 모아서 처리. 분산 처리 시스템은 뭐냐면요.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나누어서 처리. 그걸 위해서 서버가 있으면 서버 밑에 굿서버들을 두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하는 거를 여기 이제 서울 중앙 서버면 부산, 광주 이런 데서 나눠서 하고 나눠서 처리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시그널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는요, 이거예요. 시간이 쭉 있잖아. 근데 이제 T1, T2, T4, T3, T1 그리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작업을 해주는 건데 이게 0.00 시간을 갖다가 쪼개요. 시간을 분할해. 그래서 마치 혼자 서비스를 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보통 이거 온라인 실시간 처리 시스템 할 때 나오는 건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 식당에서 여러분 A 테이블, B 테이블, C 테이블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서비스하는 방법이 있지. 어떻게 하냐면 주인이 앞에 딱 서가지고
주문이 뭐 드시겠습니까? 물 드시고 뭐 그냥 너가 너 서비스 끝나면 그 다음에 서비스, 그 다음에 서비스. 그러면 주위에 있는 사람이 기분이 나빠 안 나빠? 기분이 나쁘지. 그 어떻게 하는 게 좋아? 그 레스토랑에서 어떻게 해? 먼저 오면 물부터 돌려. 너 물 이렇게 돌려. 그 다음에 뭐 티슈 돌려. 그러면 이 사람은 불만이 있어 없어? 없어. 나 혼자 서비스 받는 거 같으면 착각해. 시간을 막 쪼개가지고 이렇게 돌리면 그게 시그널 처리 시스템이죠. 시간을 그날에 처리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간을 막 쪼개면요.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어? 근데 한쪽에 몰아갖고 주면요. 문제가 생겨요. 그쵸? 그거를 말하는 겁니다. 자, 11번의 웹브라우저에서에 대한 설명입니다. 여러분, 인터넷 옵션에 멀티미디어 편집기가 없어요. 멀티미디어 편집기는 뭐 여러분 동영상 편집하는 이런 프로그램들이잖아요. 인터넷 옵션에 웹브라우저에 이런 기능은 없어요. 정답 1번이에요. 근데 여러분 웹브라우저를 통해서 전자우편 보낼 수도 있고 FTP 서버에 접속할 수도 있어요. FTP 서버에 접속하려고 그러면은 보통 어떻게 하냐면 여기다가 여러분 HTTP 알죠? 어? 이거 웹 서비스죠? 근데 여기다가 FTP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서버에 접속할 수 있는 주소를 주는 거예요. 어? 그러면은 여러분 그 서버 주소를 알면은 접속할 수가 있어요. 아이디하고 패스워드 가지고 파일 전송할 때 씁니다. 오케이? 그다음 웹페이지를 사용자 컴퓨터에 저장하거나 인쇄할 수 있어요. 인쇄할 수도 있죠. 그렇죠. 저장할 수도 있죠. 자주 사용하는 웹사이트 주소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즐겨찾기에 넣어놓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자, 12번. 이건 C2번 틀리면 안 돼. C2번 정답은 뭐죠? 최적의 길. 어? 라우터죠. 그쵸? 라우터. 이거는 리피터는요. 신호가 감쇄되는 것을 증폭시켜 주는 거고요. 허브는 컴퓨터들이 연결시켜 주는 거고 랜카드는 컴퓨터 안에 있는 카드예요. 오케이? 참고로 해두면 브릿지, 서로 독립적으로 동작하면서 같은 프로토콜을 사용하는 두 래를 연결하는 것을 브릿지라고 하고요. 이거를 넘어서 조금 더 큰 범위에서 할 때는 게이트웨이라는 게 있어요. 있고요. 알겠죠? 설명했나 안 했나? 설명했죠? 여러분 13번은 뭐예요? 이것도 설명했는데 정답 뭐야? IoT지? 어? IoT 이거 넘어가겠습니다. 14번 이거 설명했어요. 경계선을 부드럽게 해주는 필터링. 안티에일리어스. 근데 나머지 것도 여러분 설명을 공부하셔야 돼요. 여기 공부. 동그라미. 여기 공부. 선생님이 해줄 수는 없어요. 여기 다 읽고 공부. 오케이? 여기 자주 나온다. 15번. 다음 중 그래픽 데이터 형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BMP, 윈도우 운영체제 표준 비트맵 파일 형식으로 압축하여 저장함으로 파일 크기가 작은 편이다. 여러분 압축하지 않았어요. BMP는 압축하지 않아서 파일의 크기가 커요. BMP는 뭐라고요? 압축을 안 해서 파일 크기가 큰 편. 나머지는 맞는 거죠. 여러분 알아두셔야 돼. GIF 인터넷 표준 그래픽 형식으로 8비트 컬러를 사용하기 때문에 256, 2의 8승, 256까지 색상까지 표현할 수 있으며 주로 애니메이션 표현, GIF 애니메이션 표현이 가능하고 또 한 가지 알아볼까? 투명 이미지를 만들 수 있어요. 투명 이미지가 뭐냐면 바탕이 투명한 거 있죠. 다른 거랑 올려놓으면 어울리게 하는 거. JPG는 사진과 같은 선명한 정지 영상 압축 기술에 대한 국제 표준으로 주로 인터넷에서 그림 전송에 사용됩니다. 단점으로는 투명 이미지를 만들 수가 없고요. 애니메이션도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PNG가 나왔는데
PNG는 뭐하고 뭐의 장점이 있냐면 GIF 플러스 JPG의 장점. 그러면 색도 다양하고 투명 이미지도 만들 수 있고 애니메이션도 만들 수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가능한 투명색 지원이 가능. 오케이? 선생님 설명 이해되나요? 어디서 접수했어요? 접수했어요? 이번에 하면 될 것 같아. 해? 컴퓨터 먼저 봐야 되잖아. 필기. 먼저 보고 실기 봐야 돼. 응. 필기 빨리 접수하라. 다음 주로. 다다음 주로. 다음 주 수요일 이후. 뭘 또 언제까지 뭐. 미적미적 될 거야. 이제 할 때가 됐지. 16번. 다음 중 한글 윈도우즈 10 작업 관리자 대화 상자에서 수행할 수 있는 작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여러분 작업 관리자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이런 거예요. 여러분 제가 컨트롤 알트 딜리트를 누르면요 작업 관리자가 나오거든요. 근데 작업 관리자를 실행하면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어떤 프로그램이 떠 있는지를 보고 이 프로그램의 성능이 어떤지 그다음 이 프로그램을 강제로 종료시킬 수도 있어요. 이 프로그램을 오케이? 그리고 현재 실행 중인 앱을 강제 종료시킬 수 있고요. CPU 사용이나 할당된 메모리 크기를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은 카카오톡은 예를 들면은 뭐 메모리를 얼마나 쓰고 있는지 이런 걸 볼 수 있다는 거 알겠죠? 현재 네트워크 상태를 보고 네트워크 처리량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계정을 추가하고 삭제하는 거는요. 여기서 하는 게 아니고 여기 밑줄 그어보세요. 설정의 계정에서 하는 거예요. 설정의 계정에서 하는 겁니다. 윈도우 설정에 어디서 하냐면 여기에 보면 계정에서 하는 거 알겠죠? 계정 만들기 여기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전혀 관계없는 내용입니다. 작업관리자하고는. 정답은 몇 번이에요? 1번입니다. 여러분이 조금 이거 헷갈렸을 것 같고 이런 게 좀 틀릴 수 있죠. 근데 C니까 자주 출제되는 스타일은 아니죠. 17번. 17번은 정답이 뭐죠? 2번. 이런 거 넘어가도 되겠죠? 18번을 봅니다. 18번 나왔던 문제네. 정답은 3번입니다. 하나의 하드디스크 내 모든 파티션에 여러 개면은 내가 지난번에 하나는 윈도우, 하나는 리눅스 이렇게 깔 수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쵸? 파티션이 뭐냐? 그럼 하나의 하드디스크를 갖다가 이렇게 나누는 거야. 얘는 C, 얘는 D. 그럼 여기다가는 윈도우를 깔고 윈도우 10을 깔고 여기다가 리눅스를 깔 수가 있어요. 다른 OS를 깔 수가 있어요. 깔 수가 있다. 또는 맥OS를 깔아 놓을 수도 있고 맥OS는 맥킨토시 컴퓨터 이렇게 깔아 놓을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파티션은 한 가지, 근데 이제 뭐냐, 하나의 파티션 한 가지 파일 시스템만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파일 시스템이 여러 가지인데, 여기서 파티션에도 이제 NTFS라는 파일 시스템이 있고요. NTFS, FAT이라는 파일 시스템도 있어요. 옛날에 FAT을 썼는데, 보안이 강화되면서 NTFS로 가고 있습니다.
됐죠? 19번. 이것도 나왔던 문제예요. 정답은 몇 번이죠? 2번. 만약 근데 컴퓨터의 동작이 필수적이고 컴퓨터를 이용하는 주목적에 대한 일부 특정 작업을 수행한 소프트웨어를 뭐라고 하냐면 운영체제 같은 거를 얘기해요. 시스템 소프트웨어. 나머지 거는 여러분, 나머지 답도 읽어보셔야 돼요. 20번. 20번은 보세요. 금비 다 했어? 했어? 오케이? 해결됐어? 어? 시스템도 다 해봤어? 이제 어떻게 잘 나와? 아무 문제 없겠는데? 응. 오케이, 풀고. 아. 일괄 처리는 컴퓨터에 입력하는 데이터를 일정량 모았다가 한꺼번에 처리한 시스템은 맞아요. 근데 오프라인으로 처리할 수도 있지만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도 있어요. 이런 게 답이라 했죠. 바로 만 나오면 답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시브랄 시스템은 한 대의 시스템을 여러 사용자가 동시에 사용하는 거다. 맞죠? 아까 얘기했죠. 그렇죠? 돌아가면서 시간을 쪼개가지고 여러 사용자가 하는 거예요. 실시간 처리 시스템은 처리할 데이터가 생겨날 때마다 바로 처리하는 시스템이다. 맞죠? 분산 처리 시스템은 지역적으로 분산된 여러 대 컴퓨터를 연결하여 작업을 분산하는 거예요. 그쵸? 이거 얘기했죠. 아까 뭐 서울, 금방 내가 하지 않았나? 서울, 부산 뭐 이렇게 했죠? 다 설명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20번까지 풀었습니다. 지금 시간이 많지 않아서 5문제만 풀어볼까요? 5문제만. 나중에 너가 2학년, 3학년 올라가면은 정말 필기를 해줘야 되나? 필기를 해줘야 돼. 필기를. 필기를 해줘야 되지. 그치? 네. 필기를, 필기보다 필기를 해줘야 되지. 그치?
필기가 어떻게 생각해? 필기를 해줘야 돼. 수비나 뭘 해줘야 돼? 나는 친구들을 위해서 나는 2학년, 3학년들 위해서 해주다 그러면 정말 필기를 해줘야 돼. 실기를 해줘야 돼. 실기가 낫다. 필기? 필기가 나요? 어. 필기 실. 응. 내 친구들 2학년, 3학년이다. 그러니까 두개 다 필요해? 수업을 2학년 때 수업을 제대로 들었으면은 실기는 어느 정도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필기는? 네, 그래서 아니면 필기. 필기? 2학년 때 근데 그게 2학년 때 응. 한국말 수업을 잘 들었으면은 실기는 어느 정도 풀 수 있고. 응. 너네가 2학년 3호 갈릴 때 커마를 하니 ITQ를 하니? 커마를 하나? 어. 엑셀은 엑셀을 하는데 ITQ를 하나? 거기를 하나? 뭘 하나? 커마를 하는 거야? 커마를 하는 거지, 그치? 유형이 좀 다르거든? 너는 지금 어떤 거라고 유형이 좀 다르다. 이런 거라니, 이런 거라니. 이런 거네? 이런 것도 있어요. 이런 것도 섞어서 만드는 거야? 이런 거라는 거야? 이런 거라는 거야? 이거 시나리오 시나리오도 여기 있고 있는데. 나는 해보니 이런 것도 했었어? 네, 이거는 섞어서 했나? 자, 몇 문제만 풀어보겠습니다. 자, 1번. 1번의 정답은 3번이에요. 여러분 요거 혹시 해봤으면 알겠는데 차트를 만들 때요. 그 차트를 맞출 때 Alt 키 가지고 있고, 뭐든지 위치 맞출 때는 무슨 키로 한다고? Alt 키. 오케이? 그 다음에 숨겨진 한과 열은 차트에 표시되지 않아요. 그다음 차트 제목, 가로 제목 이런 거 마우스 들어가야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그다음 이거는 Alt 키라는 거 알아두시고, 오케이? 그다음 차트를 자주 사용하는 건 내가 만들어 가지고요. 얘가 여기 차트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잖아요. 여기 보세요. 여기 서식 파일로 저장할 수가 있어요. 내가 만들어 가지고 이거를 그래서 이거 자주 사용하는 건 서식 파일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22번. 22번은 여러분 보면서 제가 이제 설명을 하겠는데 이걸 보고 여러분이 이제 풀 수가 있어야 돼요. 실수도 실수도 있지만 옳은 것은 먼저는 YYYY 연도 네 자리 점 MMM 그럼 어거스트 세 글자 나와요. 근데 만약 MMMM 하면은 이렇게 나와요. 어거스트. 오케이? 그 다음다는 거. 자, 5 하면요. 소수 이상은 여러분 자릿수가 별 의미가 없고요. 소수 이하는 자릿수가 의미가 있는데 여기에 샵은요. 있으면 의미가 있으면 표현해주고 없으면 생략을 해버려요.
그래서 얘가 어떻게 나오냐면 이게 없어져요. 그래서 이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5.0이 되는 거야. 이 0은 뒤에 0이 나옵니다. 소수 이하는 그런 표현이에요. 얘는 의미가 없으면 생략을 해요. 소수 이하는 그 다음에 얘는 이거를 지수형으로 표현하는 건데 얘가 어떻게 표현하냐면 1.2 2 플러스 자 여기 보면 소수점 이하를 한 자리, 두 자리, 세 자리, 네 자리, 다섯 자리, 여섯 자리 옮겼기 때문에 플러스 6으로 표시가 돼요. 그 다음에 얘는요 이거 천 단위 콤마 표시인데 마지막 콤마는 이거 알죠? 천으로 나눈 이거 알지 그치? 천으로 나누어지는 거야. 그러면 얘를 천으로 나누면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반올림이 돼서 올라가. 반올림이 돼서 올라가서 2, 2, 3, 5, 1000원 이렇게 됩니다. 이게 틀립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자, 이거는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보세요. 자, 원래는 여기가 컬론이 들어와야 되죠. 컬론이 컴마가. 붙여놨어. 그랬더니 무슨 오류가 나옵니까? 네임 오류가 나왔죠. 그렇죠? 네임 오류가 나왔습니다. 네임 오류. 정답은 몇 번이에요? 4번. 나머지 것도 여러분 이제 보시면은 될 것 같은데 나머지 것도 좀 정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거 셀 너비 0으로 나누었을 때 0이나 빈셀 여기 밑줄 긋고요. 함수나 수식에 사용할 수 없는 값을 썼을 때 그렇죠? 네, 그렇죠? 그다음에 널 이런 것도 설명했고 레퍼런스 참조가 유효하지 않을 때 네임은 인식할 수 없는 텍스트를 수식에 사용했을 때 인식할 수 없는 텍스트를 썼죠 아까? 그렇죠? 어떻게 썼어요? A3, A9 이렇게 썼잖아요. 인식할 수 없는 걸 썼죠. 그럴 때. 나머지 것도 여러분이 좀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24번. 카운트 블랭크는 뭐예요? 공백이 있는 셀의 수죠. 공백이 몇 칸 있어? 하나, 둘. 그러면 얘는 2지. 맞죠? 공백이 있는 셀의 수. 그 다음에 카운트는요. 숫자가 있는 셀의 수. 숫자 뭐 있어? 아니 내가 이거 카운트 블랭크 여기 있네. 카운트 블랭크 하나, 둘. 왜 아무 말도 안 해? 잘못하고 있네. 카운트 블랭크는 이거 두 개, 블랭크가 있는 거 두 칸. 숫자가 있는 셀의 수, 숫자가 있는 셀을 몇 칸이야? 요거 하나, 요 날짜도 숫자예요. 참고로 만일 카운트 A, A1부터 A7 하면 어떻게 나올까요? 블랭크의 반대. 뭔가 있으면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얘는 오면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카운트 블랭크하고 카운트 A를 다 더하면 전체 칸이 나와요. 오케이? 네.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정답은 몇 번이죠?
1번이죠. 그쵸? 25번까지만 풀고 오늘 마칠게요. 25번. 여기 보면 이제 브이로그를 쓰고 있어. 근데 보통 표가 아래쪽에 나오는데 얘가 참조하는 표가 위쪽에 있어요. 우선은 정답을 보시면은 하지 말고 계속 나오세요. 자, 여기 보면은 이 표가 이 방향으로 흘러가죠. 이 세로 방향은 무슨 루겁이에요? V 루겁이에요. 그러니까 H 루겁은 답이 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V 루겁 공식이 뭐냐면 공식이 기뻐마 열렬히 사랑해 오빠. 그래서 기준이 먼저 나오고 범위가 그 다음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기 뻔 이렇게 나오는 범위가 먼저 나오는 얘는 답이 될 수가 없어. 그래서 1번이 답인데 얘가 기준이고 이제 C8 얘를 가지고 찾는 거야. 여기서 C8에서 여기서 351을 찾아가지고 어디서 B2에서 B7 중에서 세 번째 하나 둘셋 세 번째 단가를 찾아서 단가가 1,500이야. 그리고 여기서 옵션은요 0이랑 펄스는 일치값 1 또는 true는 유사값. 유사값이라는 건 구간값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까지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내일 여러분 빠지지 않고 여러분 필기 빠지지 않고 잘 나옵니다. 마지막까지. 수빈이 알겠지? 수빈 괜찮아 뭐? 얼마 안 남았으니까 마지막까지 하고 제가 모의고사도 내가 나중에 치를 예정이에요.